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미국 증시가 계속되자 저같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같이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폭락이 남았다고 경고하며 아직도 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연 누가 인간지표였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았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결국 남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는.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1월 둘째 주 미국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장 초반 나스닥이 플러스 2% 넘게 상승했으나 장중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여 나스닥이 플러스 0.63% 상승했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08%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TQQQ는 플러스 2.21% 상승하여 18.01달러로 마감했으며 저의 수량은 1288주 그대로입니다. 월요일 나스닥은 도대체 왜 상승했다 다시 하락했을까요? 사실 시장에는 별다른 지표나 이슈는 없었습니다. 저는 역시나 단순히 수급에 의해 변동성이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사람은 뭐 맨날 시장이 이유 없이 움직였다고 하나, 연준 위원들 나와서 안 좋은 말해서 내린 건데 한참을 모르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장 초반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급등했으며 장 후반에는 또 왜 다시 하락했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월요일은 빅테크 위주로 상승이 나왔으며 최근 크게 하락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 장 초반까지 세력들의 공매도 청산, 쇼커버링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또한 장 초반 쇼커버링 매수세가 끝나고 장 후반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어 거래량을 확 줄인 채 흘러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요일까진 세력들이 이제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월요일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관망하기만 했던 것을 보니 이번 주 CPI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관망하다 CPI가 발표되고 상황을 봐가면서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해서 시장을 반등시킬지 정할 것 같습니다. 월가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비관론을 시장에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주식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연구 노트에서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기업 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높고 S&P 500이 약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3,500에서 3,600포인트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코스티는 2023년 수익 추정치가 너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월가 주요 분석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거란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 TSMC와 금요일 금융주를 시작으로 22년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때 발표되는 4분기 실적과 23년 1분기 가이던스에 따라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하락할지 크게 상승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연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더 오랫동안 금리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11개월 동안 최고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초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5에서 5.25% 범위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목요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연준이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연은 총재 모두
12월 FOMC 회의록에서 나온 뻔한 말들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 기준금리를 5에서 5.25%까지 올릴 것이고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연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오르던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연준 위원들이 했던 말들은 12월 FOMC 회의록 때부터 계속 나와 이미 모두 주가에 반영된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말을 믿지 않고 현재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최종 기준금리를 높아야 5%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을까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파월이 다른 연준 위원들처럼 뻔한 소리만 하고 끝냈지 연준의 말을 듣질 않는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훨씬 더 강하게 발언할지에 따라 화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최근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자 유로존 장기채 금리도 조정을 받으며 하락하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작지 않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전망하자 2년물 금리도 하락해 4.2%까지 깨고 내려오려 합니다. 2년물 금리와 함께 달러 지수도 최근 크게 하락해 103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월요일 장 초반 상승분을 지켜내며 마감했으면 좋았겠지만 세력들은 포지션을 정리만 한 채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오늘 파월이 다른 연준 위원들처럼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 기준금리를 5에서 5.25%까지 올릴 것이고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는 뻔한 소리만 한다면 아마 목요일 CPI 발표 전까진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줄이고 관망하는 장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같이 주가가 오를 땐 추격 매수하지 않아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거나 상방으로 정해지면 눌릴 때 다시 매수를 이어가려 합니다. 최근 들어 만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아직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되는 이 학고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하락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락을 주장하면서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간략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나스닥 30% 더 빠진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댓글은 감사하나 댓글을 읽는 분들이 투자하는 데 흔들릴 수도 있으니 간단한 근거나 자료 정도는 같이 적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2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매도세가 멈추고 당분간 미국 증시를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이제 아예 바닥 찍었다, 이제 상승 시작이다 라고 오해하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직 미국 시민들은 다 주식 들고 있다는데? 아직 매도 나올 거 많다는데?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번 영상에서 그럼에도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이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쉬웠고 저 또한 헷갈리거나 오해하지 않게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살얼음판 같은 미국 증시가 계속되자 저같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같이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폭락이 남았다고 경고하며 아직도 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연 누가 인간지표였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았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결국 남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더 떨어진다 생각하면 보유한 주식을 다 팔고 인버스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주식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남들한테 오른다, 떨어진다, 사라, 팔아라, 관망해라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런 남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투자하셨으면 나중에 시장이 더 안 떨어졌을 때
아, 그때 샀어야 하는데 후회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또 폭락이 온다 해도, 아, 그때 사면 안 됐는데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켰다면 수익과 손실을 떠나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투자를 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가며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